자, 이 문학으로 느끼는 삶, 이단원, 소단원 이 삶을 말하는 문학, 핵심 정리. 노새 두 마리는 최일남 작가의 작품이고요. 갈래는 현대소설, 중편소설이 되겠어요. 성격은 사실적, 비극적. 배경은 1970년대 겨울, 그 다음에 도시 변두리 동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재는 노새로 연탄 배달을 하는 도시 하층민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징, 노새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자, 학습활동 2회 학습활동을 풀어보겠습니다. 1.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을 기준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며 전체 줄거리를 파악해보자. 노새가 달아나기 전 상황은 구동네 옆에 새 동네가 생김. 아버지는 노새 마차를 끌고 연탄을 배달하러 다닙니다. 구동네 사람들과 달리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신기해하며 귀여워합니다. 중심 사건, 연탄 배달을 하던 중 노새가 달아나게 되죠. 노새가 달아난 후 나와 아버지는 온종일 노새를 찾아다님. 나는 노새가 거리를 자유롭게 질주하는 꿈을 경찰에게서 노새가 난동을 부리면서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집을 나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2번, 이 소설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아보자. 1.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정리해보자.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 구동네 사람들은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연탄을 떼는 집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차가 점점 사라지고 3륜차가 짐을 실어 날랐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고요. 서울의 변두리에도 문화주택이 들어서고 2, 3년 사이에 동네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1970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고요. 변두리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 풍요롭지 못했다. 가정에서 연료로 연탄을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산업화,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이 야간에 통행하는 것을 국가가 통제하였다. 도시가 확장되고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라는 197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이 소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을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보자. 이 소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지는 듯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하기. 오늘날에도 경제 수준이나 가치관의 차이 또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웃 간에 소통과 교류를 하지 않으려 해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 새 동네 사람들이 구동네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든다. 3륜차가 보급되면서 노새나 말을 부려 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듯이 현대에도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한 현재 사람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미래에는 없어지는 직업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도 있다. 시대의 변화. 이게 오늘날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죠. 다음 3번. 이 소설에 등장하는 노새와 아버지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보자. 노새와 아버지의 닮은 점을 찾아 정리해보자. 노새, 연탄때가 묻어 털이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아버지, 연탄때가 묻어 노상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녔다. 노새,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며 연탄을 날랐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노새를 끌고 힘겹게 연탄 배달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죠. 노새, 자동차가 증가하는 도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아버지, 변화하는 도시의 삶에서 소외됨. 노새와 아버지의 닮은 점. 2번, 노새와 아버지의 닮은 점을 바탕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보자. 노새와 아버지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를 의미한다. 3. 오늘날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노새와 아버지를 다른 대상으로 바꿔보자. 나는 아버지 하고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예를 들었어요.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를 깨우고 출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에 또 하나의 시계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자, 비유를 이렇게 또 하나의 시계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나는 할머니 하고 부르며 손수레를 함께 밀어주는 청년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의 몸집의 2배나 되는 폐지를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에게 나타난 그를 본 순간 지상에 날개 없는 천사가 온 것만 같았다. 청년을 날개 없는 천사에 비유하고 있죠. 4번. 이 소설의 주요 장면에 담긴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1과 2에 해당하는 장면을 골라서 그 이유를 써보자. 내가 생각하는 주요 장면은 아버지가 데려온 노새를 나는 아버지가 데려온 노새를 정성껏 보살폈다. 나는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걸으며 우쭐한 기분을 느꼈다. 칠수 어머니는 변화한 시대에 최소한 자동차는 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장면을 골라서 그 이유를 써보자. 한번 해봅시다, 각자.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적용학습을 보겠습니다. 이 글은 전쟁의 잔혹함과 인정의 아름다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박동규 씨의 수필입니다. 갈래는 현대 수필, 경수필이고요. 성격은 체험적, 회상적, 소재는 전쟁 상황입니다. 주제는 6.25 전쟁 당시 만났던 인민군 병사와의 우정을 그리고 있죠. 특징,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을 회상함, 인민군과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는 과정이 나타남. 1. 사건 전개에 따라 인민군을 대하는 아이들의 행동과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해보자. 사건, 나의 동네 성당에 인민군이 보초를 섬. 아이들이 힐끗거리며 쳐다봄, 인민군을 무서워함. 처음 말을 건넨 인민군에게 아이들이 옥수수를 나누어줌. 아이들의 행동, 심리.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그의 목소리에서 다정함을 느낌. 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지냄. 인민군이 다친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함.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은 서로 친구이자 한패가 됨. 이렇게 심리가 변화하고 있죠. 2번. 이 글에 나타난 아이들의 삶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자. 이 글의 아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서로 다른 모습은 무엇인가? 폭격이 시작되면 동네가 까맣게 됨. 동네 아이들이 다치면 성당 입구 수의실에서 간단하게 치료해줌. 성냥갑에 붙은 라벨을 떼어 딱지를 만들어 딱지치기를 함. 삶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을 주된 간식으로 먹음. 이 글의 아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서로 비슷한 모습은 무엇인가? 친구들과 먹을 것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요. 자주 모여서 노는 거 비슷하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낯설게 느끼지만 또래일 경우 금방 친해지기도 함. 친구와 헤어질 때 슬픔을 느낌. 이런 인간적인 정서는 참 시대가 변해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느낀 점.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이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평소 생활하는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놀고 우정을 느끼는 등의 감정은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필은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짧은 글이거든요. 전쟁, 인정, 친구, 군인, 동네 이런 소재를 가지고 각자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보는 수필을 써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학습활동을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